노벨상 수상자 20%가 유대인. IQ 평균이 가장 높은 민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도 그들과 닮아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대인의 천재성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0%, 억만장자, 과학자, 철학자 등 수많은 지성인을 배출했죠. 아인슈타인, 칼 세이건,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소로스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박해 속에서 지식과 두뇌로 생존해왔습니다. 탈무드 문화는 암기, 논리, 비판, 토론 중심이며 그들은 문자, 해석, 지식, 전통을 수천 년 유지해왔죠. 과학적 근거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평균 IQ는 110에서 115로 추정되고 수학, 언어 영역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연구가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두뇌입니다. 천재는 DNA만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생존 전략으로 두뇌 사용을 택한 역사, 그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유대인은 농토나 군대에 종사하지 못해 상업, 금융, 법률, 의학에 집중하였고 박해 속에서 책이 유일한 무기였기에 학문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 철학은 공부는 생존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천재성은 유전자, 문화, 절박한 생존 환경이 만든 복합 결과입니다. 그럼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도 유대인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한국인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생존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와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과 학문, 금융에 집중했고 한국인 역시 외침과 분단, 식민지라는 고난 속에서 교육과 기술, 그리고 암기를 통해 생존해왔습니다. 두 민족 모두 무력이나 자원 대신 두뇌를 생존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도 지식 중심 사회로 발전한 대표적인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한국도 머리로 생존한 민족이고 고난 속에서 교육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수학과학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사글세 공부방, 고시원, 조선과거 시험, 현대수능 경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혼혈 다양성과 유전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성을 만드는 조건은 뭘까요? 단순히 유전자인가요? 과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기초 체력에 도움은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극, 교육, 문화, 환경입니다. 유대인도 한국인도 혼혈과 유전적 다양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생존 방식으로 두뇌를 선택한 문화이며 지능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새로운 두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두뇌 집중 산업이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뇌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다양성과 포용 속에서 새로운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 두뇌는 혈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유대인이 그러했듯 한국도 미래의 지적 초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앞으로도 두뇌로 살아남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